최근 한 영국 대학생의 유튜브 채널에 중국과 일본, 한국의 실체를 밝힌 사회 실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세 나라 중 한국만이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정말 특이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한 여학생은 한국에서 본 충격적인 모습에 한국인들을 향해 형언할 수 없는 말을 내뱉기도 했는데요. 지금부터 중국과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한 그 채널 실험 영상에 대해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는 셀리라고 합니다. 저는 통역사의 길을 꿈꾸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환학생을 신청한 저는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신청한 건 아시아 경험을 위해서도 있지만 저만의 특별한 이유가 따로 존재합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무렵이었어요. 어느 아시아 부부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요. 때는 2017년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공영방송에도 실렸고 기사가 속출했을 정도로 이슈였던 사건이었지요. 그것은 교통사고 사건이었습니다. 90세 운전자의 실수로 2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고였죠. 일간 텔레그래프에서도 이 사고에 관해 보도를 해주었는데요. 불씨라는 남성이 맨체스터에 있는 한 병원의 주차장에서 44세와 49세인 여성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후진을 위해 몸을 돌린 상태에서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기를 밟는 바람에 일어난 참사였어요. 통제를 잃은 그의 자동차는 한 여성을 차바퀴 아래 깔리도록 만들었고 이 사고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급하게 차를 들어 올린 후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얼마 후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여성 역시 달려드는 차로 인해 신체 여러 곳에 상처를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죠. 당시 불씨는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가는 부인을 데려다 주던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아니었고 목격자였습니다. 당시 엄마와 함께 사고가 있었던 그 병원에 잠시 볼일을 보러 간 상황이었어요. 잠깐 들린 것이었기에 저 혼자 엄마 차를 지키고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사고당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된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충격이 커서 차에서 급하게 하차했고 울며 불며 엄마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혼비백산한 저를 챙겨준 분들이 바로 아시아인 부부였어요. 그들은 저와 대화가 될 만큼 영어가 능숙했습니다. 놀란 저를 마치 자기 가족처럼 챙기며 엄마가 올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때 그 아시아인 부부에게 제가 받은 선물이 있었는데 바로 뿌까 캐릭터인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당시 뿌까는 철이 좀 진한 캐릭터였어요. 그런데도 제가 알고 있는 캐릭터 인형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놀란 마음을 더 빨리 안정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뿌까 캐릭터가 중국 거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묻지 않아도 중국 사람들인 걸 알겠더라고요. 그 중국인 부부 덕분에 지금의 저는 트라우마로 남았을지도 모를 순간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기억이 마음속에 오래 남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국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은 온전히 중국뿐이었어요. 마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국에 가서 더 큰 감동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중국 학교를 다니게 된 저는 중국 친구인 짱회와 함께 기숙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짱회는 제 은인이나 다름없는 과거의 그 중국인 부부처럼 너무도 친절한 친구였어요. 짱회 덕분에 저는 중국 학교 생활이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짱회와 제법 친해졌을 무렵 어느 날 짱회가 제게 한국 드라마 하나를 추천해 주었는데요. 그 드라마는 상속자들이란 드라마였고 한국인의 빈부격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라마 안에서 한국인 학생들은 잘 사는 부류가 못 사는 부류를 억압하며 괴롭히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미디어가 발달하고 음악에 좀 관심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국의 BTS나 블랙핑크 등 K-팝을 아예 모를 순 없어요. 그리고 한국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을 좋아하고 칭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딱 K-팝까지였고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이 많다는 것 정도였어요. 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짱회가 상속자들 말고도 유명한 한국 작품들을 추천해줘서 보게 되었는데요. 기생충, 펜트하우스, 스카이캐슬, 이태원 클라스 등 전부 다 빈부격차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더라고요. 그걸 보다 보니 한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추 알겠더군요. 한국에선 빈부격차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 원래 드라마라는 게 인기 많으려면 대중들의 공감을 사야 하는데 한국인들이 왜 그런 드라마에만 열광하겠어? 한국 자체가 빈부격차에 민감해서 그런 발상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짱회뿐만 아니라 중국에선 한국의 실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관련된 기사는 중국에 난 수많은 기사 중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중국 보도 매체에선 틈만 나면 한국에 관련된 실체가 등장했는데 그때마다 짱회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빈부격차가 심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 네가 우리 중국 학교에 온 건 천운이야. 짱회는 한국 기사가 뜰 때마다 저더러 중국으로 교환학생 온 게 대운이었다고 말합니다. 한류 열풍에 속아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면 저 같은 외국인 학생 신부는 가난한 부류에 속했을 거라고, 분명 한국 드라마처럼 한국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게 뻔했다 하더군요. 우리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시민들을 위해 다 함께 잘 산다는 뜻의 공동부유를 국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어. 중국은 한국과 가까운 나라이니 한국을 더 잘 알 것이고 짱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한국과 또 다른 이웃나라인 일본인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아카네와 친해진 저는 주로 함께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중국도 그랬듯 일본도 한국과 가까운 나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카네의 한국 언급에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빈부격차가 심하다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괴롭힌다던데. 정말이야? 너 몰랐어? 한국인들 가난한 거 완전 질색팔색해. 한국이 빠르게 선진국이 된 것도 가난하고 뒤처지는 걸 싫어해서야. 가난한 걸 게으르고 멍청하게 본다니까? 나라 발전을 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잔인한 나라야. 아카네까지 아주 당연한 듯 한국을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한국에 관한 생각이 같았습니다. 이웃나라가 임모와 주장하는 이미지니까 제가 들은 것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한국에 대해 반감이 생기다 보니 학교에서 마주치는 한국인들도 안 좋게 보였습니다. 저 스스로 대화 나눌 기회조차 갖지 않았어요. 한국 이야기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점만 얘기하길래 나쁘지 않은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가까운 나라니까 비슷한 사람들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그런 저질스러운 가치관을 가진 곳이라면 가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학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나 한국인 남자친구 생겼어. 한국 어학당에 다니려고 등록까지 마친 상태야. 제 여동생 마샤가 자기 학교로 교환학생 온 한국인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부모님은 축하해 주었다고 했지만 저는 듣자마자 마샤를 꾸짖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이야? 아시아 사람이 만나고 싶었으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잖아. 도대체 뭐 때문에 한국인을 만나려는 거야? 중국인이랑 일본인은 이기적이고 친절하지 않아. 난 한국인의 다정함이 좋단 말이야. 실제로 내 남자친구도 엄청 친절하고 따뜻해. 그건 네가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동아시아인들 중에서 한국인이 제일 극악무도하다고. 나더러 중국인, 일본인을 만나라고? 언니야말로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다 보고 들었어. 우리가 소문으로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은 전부 가짜래. 한국 때문에 저는 오랜만에 보는 마샤와 큰 싸움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해결되지 못하고 돌아서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저희 자매 다툼에 따로 편을 들어 말리진 않았지만 나중에 뒤에선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설득시키더라고요. 마샤의 남자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좋은 아이였어. 너도 한국에 대해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잖니?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말을 들었길래 갑자기 한국을 경계하는 거야?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에게 저는 중국 학교에 다니며 들었던 한국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던 부모님은 이야기가 끝나자 딱 한 가지 질문을 해왔어요. 한국인들이 그렇게 극악무도하다는 걸 네가 직접 본 적이 있니? 그 말을 듣고 저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이 빠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한국인들의 파렴치한 태도를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었더라고요.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지나다니는 한국인들을 적지 않게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짱해와 함께 한국인들의 표정이 밝지 못하다고 헐뜯기만 했을 뿐 정작 그들이 민폐 부리는 모습은 전혀 보지 못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무표정일 수 있고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기 마련인데 한국에 대한 편견이 생겨버렸다 보니 오히려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는 제게 과거의 일을 들먹이며 저를 큰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초등학생 시절 제게 붓과 인형을 주며 저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었던 아시아 부부가 한국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들은 중국인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왜 붓과 인형을 갖고 있었겠어요? 어머, 그 사람들이 중국인 부부인 줄 알고 있었던 거니? 뿌까 캐릭터는 한국 거야.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중국풍의 모습을 하고 있는 뿌까 인형이 한국에서 만들어낸 캐릭터라니요. 엄마는 당시 안정된 저를 차에 데려다 놓고 그 아시아 부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중에 한국인 부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땐 그 아시아 부부가 어느 국적인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엄마도 그저 저의 교통사고 목격의 후유증을 달래는 데만 신경을 쓸 뿐이었죠. 뿌까 인형이 한국 거란 사실에 저는 당장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엄마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인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고 선망했던 저의 모든 진심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향해야 했던 것이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을 아름답게 봤던 제 눈이 사실은 콩깍지가 씌워진 거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럼 내가 중국에서 들었던 한국의 실체는 무엇인지 의구심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 제 마음은 한국에 대해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게 했어요. 어린 시절 제가 받았던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정말 한국인 부부였다면 사실 한국을 칭찬하는 부모님과 한국인 남자친구를 둔 여동생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거든요. 이 밖에 저의 영국 친구들한테 물어도 한국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있을지언정 한국을 딱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선 좀 달랐죠. 영국은 생각보다 더 많이 중국인들을 싫어합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을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중국을 잘 몰라도 중국을 싫어하고부터 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동안 제가 믿고 사랑했던 중국이었기에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한국을 무작정 부정적으로 볼 수도 없었죠. 더 이상은 누군가에게 듣는 정보를 신뢰할 수가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사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때가 방학임을 이용하여 저는 영국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유튜브 하는 친구를 섭외하여 실험 카메라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중국과 한국의 모습을 비교하는 영상만 담으려고 했는데 중국 학교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 아카네 역시 한국을 부러워하니 일본의 모습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일본, 한국 순으로 나란히 실험해 보기로 하였죠. 저희가 고민 끝에 선정한 주제는 이러했습니다. 만약에 지극히 가난한 할아버지와 손녀가 음식점 앞에서 서성인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같은 주제를 정한 것은 빈부격차의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는 제 안내에 따라 중국의 베이징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곳은 유독 빵집이 많은 거리였어요. 근처에서 중국인 할아버지와 아이 역할을 해줄 연기자를 섭외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식으로 실험 카메라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연기자는 손녀의 손을 잡고서 빵집 주변을 배회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빵집에서는 할아버지와 아이를 발견했음에도 모른 채 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실패 끝에 드디어 반응을 보여준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연기자들은 무려 1시간 20분 만에 시민과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끼니를 못 챙겨 먹었어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손녀가 너무 배가 고프대요. 먹을 것 좀 얻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며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들은 중국인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당연하게 부정적인 반응이 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달랐죠. 제가 친절했던 한국인을 중국인으로 오해했었지만 중국 학교에 다니면서 좋은 중국인 친구들을 꽤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만큼은 빵집 주인의 따뜻한 대응을 나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리 가세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요즘 왜 이렇게 거지들이 많은지 모르겠네. 무엇보다도 빵집 주인의 멘트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린 할아버지와 아이의 모습에 진절머리 난 것처럼 보였고 조금의 자비도 베풀기 싫어하는 태도였어요. 어려운 사람을 무조건 도우라는 뜻은 아니지만 거절해도 매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을 진행할수록 제가 중국에 대해 많은 것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빵집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인들이 굶주린 연기자들에게 냉소적이었는데요. 중국 시민들을 실험하는 내내 제가 중국인 친구들에게 보았던 친절한 모습들은 단 한 번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중국 시민들의 까칠한 반응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자 한 친구가 제게 이러한 말을 해주더라고요. 중국인들은 자기 나라를 좋아해주는 사람한텐 친절하다고 하더라.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제 룸메이트 짱회와 다른 중국인 친구들이 제게 상냥했던 이유는 제가 중국을 사랑하는 영국인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단 것을요. 그 사실을 깨달으며 저희는 번화가 외곽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번화가에서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주 살짝만 골목으로 빠졌을 뿐인데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저희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세워야 했습니다. 별로 넓지도 않은 그 골목길에 노숙인들이 나란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허름한 담요를 하나 가진 채 신발을 벗어두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데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라 너무 놀라서 무섭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웠던 점은 그들의 생김새였습니다. 친구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한 건지 제게 몰래 속삭이더라고요. 우리보다 어려 보이는데 왜 노숙을 하고 있지? 그 골목에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노숙인들은 하나같이 전부 앳되어 보였습니다. 저희와 다를 바 없는 대학생 연령대로 보이기도 했고 한참 직장 생활을 해야 할 젊은이들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영국에도 노숙인이 있고 어딜 가나 노숙인은 존재한다고 하지만 이렇게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노숙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곳을 지나치지 못하고 다시 번화가로 돌아갔습니다. 겨우 한 발자국 차이로 중국 내의 빈부격차는 극심하게 느껴졌어요. 짱회의 주장만 생각했을 땐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국민을 모두 잘 살게 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 같았어요. 그 점은 실험하면 할수록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연기자들이 방문하는 음식점마다 당연한 듯 퇴짜를 맞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어요. 괜히 거지랑 엮이면 계속 찾아와서 가게 망할 수도 있다며 얼른 내쫓기 바빴습니다. 중국인들은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나 무례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이 연기자도 중국의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했고 또 중국의 실체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아서 많이 당황하였습니다. 어린이 연기자가 상처받았을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이런 건 예상했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더군요. 그건 불행 중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곤 더 이상 중국의 실체를 감출 수 없게 되었으니 할아버지께서 결국 솔직하게 말해주시더군요. 이 아이도 부모가 구걸하고 다니니 익숙한 거예요. 광둥성 선전시만 가도 젊은 실업자들이 대거 속출해 있을 거예요.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고 취업이 되더라도 연봉이 너무 낮으니 일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구걸하고 다닙니다. 중국의 선전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울 만큼 혁신적인 첨단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온통 실직한 노숙자들로 깔렸을 정도로 심각한 현실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21세기에 길바닥에 나앉은 거지들이 판을 치다니. 다른 나라가 발전하는 사이 중국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할아버지께서 정직하게 속풀이를 하셨습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실업자와 노숙자들 때문에 가게 업주들이 그리 반응한 거였던 거죠. 거지들에게 질리고 진저리까지 난 상태라고 하더군요.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다 도와줄 수 없는 사정이란 걸 알기에 중국인 업주들 태도가 이해 가긴 합니다. 누굴 욕할 수도 없어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나라를 이런 식으로밖에 관리하지 못하는 중국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던 중국의 현실을 알고 나니 회의감이 몰려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중국을 사랑한다면서 중국에 대해서 좋은 점만 파헤쳤던 것 같아요. 중국의 단 하나의 단점도 안 보려고 한 것이었죠. 지난 세월을 헛수로 보냈던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실험 카메라를 진행하면서 한국인은 많이 보지 못했지만 짱회가 제게 한국을 모욕했던 점은 전부 사실이 아닐 거란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한국을 헐뜯을 만큼 중국의 빈부격차가 적은 것도 아니었고 빈부격차에 대한 중국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훌륭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중국에 실망할수록 한국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중국과 일본이 왜 이웃나라 한국을 그렇게 말하는지도 알고 싶었어요. 아주 큰 의문점을 안고 일본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아카네 역시 한국은 가난을 지겨워해서 국민들에게 잔인한 나라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카네도 한국보다 일본이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 제 친구들은 중국보다 일본에 좀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친구 중에서도 호불호가 갈렸기 때문에 결과를 더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중국에서처럼 일본인 할아버지와 아이를 섭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쿄 거리에서 바로 실험 카메라를 진행했어요. 중국과 똑같은 설정을 하였습니다. 연기자들은 제일 먼저 보이는 단촐한 소바집을 찾게 되었어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어제부터 굶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식사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조금만 나눠주세요. 부탁이에요. 첫 번째 실험에서부터 중국과 가장 크게 드러난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중국인들처럼 구걸하는 자들에게 대놓고 무안을 주진 않더라고요. 일본을 좋게 보던 친구의 말로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다던데 그 말처럼 첫 가게 업주부터 친절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업주가 연기자들에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전하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나, 어떡해. 저기 가게 앞에 가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음식을 많이 버려요. 기다려보면 먹을 수 있을 만큼 멀쩡한 음식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체인점 말고 개인 장사하는 집에 가서 달라고 해보세요. 아이고, 배고프지?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멀쩡하게 버려진 음식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이 행동을 우린 친절하다고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그 업주는 연기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미소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굶주린 아이를 특히나 많이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쓰레기를 추천해주는 행동이기에 저는 더 무서운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일본에서는 모든 가게에서 거절당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일본인 업주들은 하나같이 다 다소 애매하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아이 연기자를 향한 동정심은 제법 많이 보였습니다. 아이에게는 옥수수라든지 길거리 간식 등을 그냥 주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할아버지에겐 냉소적이더라고요. 특히나 지나가던 어느 일본인 아줌마의 멘트는 연기하는 사람도 지켜보고 있는 저희도 속상하게 만들었는데요. 할아버지는 굳이 안 드셔도 되죠. 원래 나이 들면 소화력이 안 좋아서 이런 길거리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아줌마는 아이에게 길거리 간식을 쥐어주면서 할아버지를 무례하게 상대했습니다. 너무 무례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베푼 친절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짜여진 각본이지만 연기자 할아버지에게 그런 경험을 겪게 하여 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마음은 중국인들의 냉소적인 모습을 볼 때와는 많이 달랐어요. 중국인들은 대놓고 퇴짜를 주었지만 일본인들은 교묘하게 인격을 모독하는 느낌이랄까? 여러 번의 실험을 진행하여도 일본인들의 애매한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저와 친구들은 하나같이 같은 생각을 하였어요. 중국이 싫은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번 실험을 진행하면서 더 불쾌감을 주었던 것은 일본이라고 말이죠. 일본에서는 노숙자를 보기가 쉽지 않았지만 약한 자의 친절한 척 냉정한 일본인들의 의식 수준을 보니 중국과 다르게 없다고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이 사실은 뒤늦게 안 것인데 일본에는 최근 이중가격제가 도입되어 논란이 크더라고요. 일본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국인에게만 따로 2배의 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폭행만 폭력이 아니죠. 사회가 주는 경제적 압박도 누군가에겐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카네와 짱회가 근거 없이 한국을 모욕한 것인지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촬영을 가게 되었어요. 한때 한국을 많이 경계했었는데 한국을 방문하는 그 시기엔 오히려 기대가 배가 된 상태였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한국에 매료된 상태라서 중국과 일본을 방문할 때와 달리 많이 흥분하며 이동하였습니다. 서울 강남을 찾았고 중국과 일본에서처럼 같은 연령대의 연기자를 섭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목격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장 처음으로 찾은 곳은 인테리어가 제법 세련된 족발 매장이었습니다. 족발이란 음식은 많은 영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입니다. 저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과거 영국 대사관에서 활동했던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가 아주 재미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서 들어보았는데요. 족발은 제 최애 음식이에요. 아내랑 같이 족발을 시키면 아내 몰래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늘 노릴 정도예요. 저희는 족발 음식이 궁금해서 촬영하다 말고 엉뚱하게 족발로 짧은 토론을 해버렸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들려오는 연기자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촬영에 집중했죠. 할아버지는 아이 손을 꼭 잡고서 각본대로 족발 가게 직원에게 구걸하였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제 손녀가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주먹밥이라도 좋으니 조금만 내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부탁이에요. 할아버지와 소녀의 부탁을 들은 한국인 직원은 다소 곤란한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중년 남성이 나왔는데요. 앞서 있던 직원은 아르바이트생이었고 뒤에 나온 그 남성이 업주인 듯 보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다 보니 사장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업주를 향해 했던 대사를 다시 날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인에 대해서 크게 실망감을 가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정을 들은 업주가 할아버지의 대사를 잘라버리는 충격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할아버지 말을 자르곤 곧바로 아르바이트생을 가게 안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업주는 아이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다가 바로 뒤따라 들어가 버렸어요. 문전박대는 아니었지만 이게 문전박대와 다를 것이 뭐가 있나요? 하지만 저희는 그들의 불쾌한 태도 뒤에 숨겨진 실체를 나중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주가 손에 하얀색 봉지를 들고 나오더니 할아버지에게 두 손으로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막 배달 나가려던 것 중 하나인데 이거 가져가서 손녀랑 드세요. 아이도 너무 어리고 할아버지도 매운 건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리지널 고기로 준비했어요. 세상에나 다른 손님 주려던 음식을 주면 어떡해요? 저희는 또 금방 만들면 됩니다. 족발은 식어도 맛있으니 집에 가져가서 드세요. 저와 친구들은 그 업주의 행동을 보고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 업주의 표정이 일본인 업주들처럼 웃는 얼굴이 아니었지만 저희 모두가 느낄 정도로 감격스러운 친절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 업주가 할아버지의 말을 자른 건 할아버지에게 무례를 범하기 위함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무안하지 않도록 빠르게 부탁을 들어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음식을 선뜻 내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고 당연한 듯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더 감동적이었어요. 저희가 받은 놀라움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음식점의 업주들은 구걸하는 할아버지와 아이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마치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법이라도 있는 것처럼 모든 업주들이 할아버지와 아이를 안쓰러워했고 흔쾌히 도왔습니다. 연기자들이 다가가 구걸만 하면 바로 음식이 대령되었어요. 한 돈가스 가게에서는 할아버지와 아이를 친히 매장 안으로 들여서 음식을 대접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먹지도 않고 손녀만 먹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쭉 지켜보던 젊은 업주가 무료로 한 끼를 더 챙겨주더라고요. 손녀분만 먹이지 마시고 할아버지도 챙겨 드세요. 아이고 고마운데 어쩌나. 내가 돈이 없어서. 손녀랑 나들이 나온 게 좋아 보여서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드세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 촬영에서 끝내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친절이 뭐라고 이렇게 저희를 울릴 수도 있는 걸까요? 저희가 특히나 감명받았던 부분은 업주가 할아버지와 아이 연기자를 손님으로 대해주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도움이 있었고 없었고를 떠나서 할아버지와 아이가 거린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실험에 참여된 모든 시민들이 할아버지와 아이를 그저 같은 시민 대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일지 모르지만 그 별것 아닌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몇 안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국에서는 오히려 구걸하는 사람들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고 피하는 걸 상책으로 여기는 분위기예요. 사람 사는 환경이란 그런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한국인을 보고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살아온 저희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돈가스 업주는 연기자들이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갈 때 음식 포장해주는 선행까지 더 보여주었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손녀와 함께 희망을 잃지 말고 꼭 행복해지길 바란다며 따뜻한 말까지 건네면서 연기자들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훌륭한 업주들을 지나쳐왔지만 끝내 저희를 울린 그 돈가스 업주와는 꼭 인터뷰를 하고 싶었어요. 원래 인터뷰 같은 건 중국, 일본과 더불어 한국에서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저희는 부랴부랴 뛰어나와 돈가스 업주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이 실험 카메라였음을 밝혔고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된 취지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마음 좋으신 업주분은 저희의 촬영을 흔쾌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주목받으려고 한 행동이 아니어서 쑥스러워하기도 하셨어요. 그 업주는 훌륭한 선행을 베푼 것만큼이나 훌륭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매출도 매출이지만 사람들 밥 먹이려고 장사 시작한 거라서 제겐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려운 사람 도운다고 제가 망하는 것도 아니라서 고민할 필요는 없었죠. 일부러 작당해서 공짜 밥 얻어먹으려고 사기치는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심은 안 해봤어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데요? 한국에선 겨우 밥으로 사기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리고 뭐 또 사귀면 어때요? 제 눈에 할아버지랑 손녀의 모습이 보기 좋았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냥 보내면 제 마음이 내내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 업주는 자기가 한 선행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자기가 아닌 어느 업주라도 자기처럼 행동했을 것이라고 쿨하게 답변하기도 했어요. 저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업주의 말을 100%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에 담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나 저희는 아시아인도 아니고 앞서 중국과 일본에서 봐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이러한 선행이 얼마나 대단한지 더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짱해와 악한에는 분명 한국에는 빈부격차가 심하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아주 잔인한 국가라고 하던데 제가 보기엔
짱회와 아카네가 자기 나라를 소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언컨대 가난을 보고 질책하는 한국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무엇보다 마음이 여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약하다는 것만 두드러질 뿐이었어요. 저는 이 계기로 이젠 명확하게 중국과 일본, 한국의 세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을 시기하는 마음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보니 과거의 제 은인들도 한국인이어야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나보다 우리를 우선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경험하고 싶고 선망하는 나라가 한국이란 걸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이 나라만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겉으로 치장해서 드러내는 멋이 아닌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한국의 멋에 저와 친구들은 홀딱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좀 즉흥적인 계획을 짰어요. 한국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에 이 기회를 아쉽게 날릴 수 없어서 조금 더 여행을 즐기다 돌아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촬영 끝내자마자 돌아서기 바빴는데 말이죠. 기대가 됩니다. 한국.